오늘은 김경자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예산 확보에 앞장섰습니다. 현재는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오는 8월 30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사업단이 출범합니다. 김 전 의원은 사업단 대표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자리 만들기를 목표로 이 사업단을 이끌게 됩니다. 이 자리에 김경자 전 서울시의회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경자 전 시의원이며 현재는 세계문화예술방송진흥회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단을 만들게 된 계기는 1차적으로는 작지만 50명이라는 분들의 일자리를 한번 만들어볼까 하면서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향상시키고, 그래서 장애인과 우리 비장애인들이 함께 손을 잡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이익을 담당하고 싶어서 이 첫걸음을 띄게 되었습니다. 들에 관계되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특히 농아인들, 시각장애인들, 특히 농아인들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우리는 너무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은 절대로 차별이 아니고 차이라는 거. 우리하고 다른 것 뿐이지, 그걸 차별로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는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정말 반가웠고, 또 국가에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교육을 받게 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앞장을 서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걸 만드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합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올 것 같아서 단을 만들게 됐어요. 그 장애인식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교육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콘텐츠를 자세하게 보지 못했겠지만, 장애인에 대한 그 정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정상인들, 비장애인과 장애인, 그 분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움직이는, 활동할 때, 운송수단 같은 거 할 때, 우리는 그냥 계단을 막 올라가지만 그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할 때도, 또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거 할 때는 양보, 그런 것 등등, 우리가 조그마한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더 그러니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의가 많이 좀 좋아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특히 저도 한 번은 지하철에서 그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울뚝불뚝 보도블록이라고도 한번 따라가 봤는데, 이제 그 집행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불편하더라고. 그럴 때 우리가 좀 옆에서 좀 이렇게 같이 좀 잡아준다거나 스스럼 없이 가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하면 대부분은 참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하철을 탈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교통 그런 기관에 할 때나, 또는 이런 건물 같은 게 들어갈 때 같은데 어디 찾을 때, 또는 무슨 장소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런 인식 개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의원 지금 하셨잖아요. 시의원 하시면서 장애인 활동에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딴 것보다도 체육, 특히 농아인들 서울 전국 체육대전 할 때 예산을 앞장서서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에다 유치했고, 또 그 행사에 갔었고. 강서구에다 유치하셨네? 아니죠. 서울시지회 강서구야. 또 시의원이니까. 시의원 전국
네. 농아인들 대회를 내가 유치했다고. 예산을 들였다고. 어디서 했나요? 서울 잠실. 잠실에. 네. 그 다음에 또 시각장애인들 그 마라톤 여의도에서 할 때도 꼭 참석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네. 또 여성 농아인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 네. 이런 바자회라든가 뭐 같은 거 할 때도 참석도 같이 했고 네. 단지 아쉬웠던 거는 그 우리나라가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서울시 지부다 그럼 지부로 주지 여성 운동은 따로 그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여성 운동이요? 그러니까 따로 농아인들 여성분들만 따로 그 활동할 게 좀 있잖아. 예를 들면 예. 남자 농아인 있고 여자 농아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인회 여성회가 있잖아. 네. 근데 그 여성회는 따로 공적인 단체가 없더라고. 그래서 예산을 못 줬어요. 그 여성만의 다른 단체가 또 그건 인정을 안 해. 단체는 있는데. 그래서 있긴 그게 좀 하지만. 아쉬워서 나중에 네. 그랬더니 법이라는 게 국회법이 있고 서울시 조례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국회법이 없는 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 국회법이 선행이 되어야 이제 조례도 그렇죠. 이제 만들 수 있다. 먼저 그게 있어야지. 그 밑에 따라서 갔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런 게 좀 생겼더라면 우리 그 여성 농아인들이 네. 좀 다르잖아. 네. 특히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뭐를 적하고 싶으면 요새 스마트폰이 있잖아. 네. 또 우리 농아인들은 단지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농아인들이 그 음성 그거를 스마트폰에다가 앱으로 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 있으면 참 좋겠더라고요. 음성은 스마트폰. 글자 같은 걸 서로 주고받잖아, 문자. 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저기 시각장애인들은 이제 들어야 들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말로 대화를 하니까 조금 낫고. 옛날 말에 왜 그런 거 있지, 왜 안전뱅이는 눈을 떴고 시각장애인은 멀쩡하고 그래서 왜 등에 업고 그 왜 같이 갔던 그 동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서로 이렇게 상생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정치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19년. 19년이요? 2000년 1월 4일. 2000년이요? 그러면 그 전에 교직생활. 교직생활 하시면서 또 특별히 장애인과 관련된 반에 있고 네. 또는 소아마비 애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는 진짜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어. 네. 그 아이들 그 장애인이 들어있는 반은 1층으로 주문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학교마다 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우리 장애우라고 그러지, 장애우. 네. 장애 아동들을 위해서 네.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무래도 농아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정상애들하고는 같이 못해. 그래요? 근데 이제 발달지체 장애인들 네. 걔네들은 같이 껴서도 하긴 했는데 체육 같은 거 할 때는 아무래도 혼자 앉아있고 그러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죠. 그죠? 네. 육체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애들이 참 성실하고 착해. 특히 대부분 아이들이 보면 심성이 곱더라고요. 혹시 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셨나요? 30년. 초등학교에서요? 네. 거의... 초등학교 30년. 서울 시내. 서울에서 있는 학교만. 그래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장애인식 개선 사업단의 구체적인 보다 구체적인 어떤 활동 방향을 좀 설명을 네. 고용보험을 들은 5인 이상 가족은 아니 5인 이상 그 기업체나 또 이런 그 공사 이런 사업체는 고용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료로 네. 기업에는 부담이 없이 무료로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단을 제가 1차적으로는 50분을 일자리 창출로 만들려고 해요. 일자리 창출. 네, 그래서 그 50분과 함께 저와 손을 잡고 발대식을 해서 네. 무엇을 할 거냐면 일단은 이제 돈을 벌어야 일자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교육을 받도록 기업에 홍보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교육기관. 네.
평생교육관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신문사하고 저하고 이제 MOU를 맺고 네. 또 장애인 신문사는 알고 보니까 네이라는 아주 큰 그 교육기관하고 MOU를 맺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사업단도 그쪽 교육기관과 MOU를 맺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참 갑자기 든 질문인데요. 서울시의원 하시면서 지방자치를 하는데 오랫동안 경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하고 이제 지방하고는 좀 생활 어떤 수준 인프라에서 좀 차이가 있고 장애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좀 여겨지는데요. 혹시 그에 따른 어떤 본인만의 어떤 생각하시는 제가 볼 있을까요? 때는 네. 장애인들이 현재 뭐 말로는 500만이라고 정확한 숫자는 잘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눈에 띄게 돌아다니지만 옛날에는 부모 자신들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자식을 뒀다 해서 가둬서 키웠어요. 네. 몇십 년. 아마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거야.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국가가 양성화시켜서 네. 또 장애인 수당도 주고 또 교육기관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애인이다 그러면 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좀 인식이 조금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려는 근데 그분들에게도 자존감이 있거든. 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부족한 면을 하지 말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을 막 끄집어내서 네.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네. 우리는 장애이다만 무조건 뭐 도와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장애인 스스로가 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생활을. 네. 그리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가 많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 질문은 이제 그 서울과 근데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네. 서울은 재정이 네. 지방보다는 자립도가 좀 있으니까 네. 좀 혜택도 있고 또 특히 병원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기반 네.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네. 조금 살아가는데 좀 편한 면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또 혜택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방은 요새 지방도 자치단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서울 못지않게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수도권이라고 잘 되고 또 이렇게 소도시 또는 농촌이라고 이렇게 크게 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또 하나는 네. 지방자치 이쪽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많아요. 네. 이 장애인은 국가 차원이 많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 살든지.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차피 이제 그 장애인식 사업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좀 단기적인 어떤 활동 방향은 이제 그 장애인식 교육의 어떤 장애인식 교육을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식 교육을 지금 현재 국가가 네. 인정한 그 콘텐츠가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네.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기업에 홍보하러 다니는 거죠. 기업을 홍보하는. 네, 많이 받도록. 근데 그 공무원 사회에서는요, 또 이런 홍보 활동이 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공무원은 네.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용보험이 아니니까. 고용보험. 거긴 따로 받아요, 따로. 따로 받기 때문에. 네, 따로 받죠. 우리가 하는 일은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 사기업이나 또는 공사 뭐 여러 가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네, 적용되는 데 하려고 그래서 네. 거기서 수당을 좀 준다니까 네. 그 수당을 일자리 창출이죠, 일종의.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네. 특히 우리나라에는 요즘에 굉장히 접근하기가 네. 힘드니까 이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특히 또 장애인 신문사가 또 같이 주최를 같이 후원도 해주시니까 제가 볼 때는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장애인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다 보니까 네. 장애인들 체육대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장애인들이 체육하는데 몇 명이나 참여하나 보니까 생각에 참 조금 참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보니까 스포츠를 이제 접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됐더라고, 몇 년.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보니까 정말 학교도 특수학교가 사실 별로 많지 않아요. 외국에 비해서.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런 사람 뭐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인들 같이 이런 특별한 한 분야인 사람 빼고 보통 애들이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나 있잖아. 네. 정상인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지, 사회라는 게. 네. 근데 교육을 받을 때 같이 받아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하나이 때문에 나머지 애들이 학습에 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도 국가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또 원리가 안 맞아. 하나이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 많은데 그래서 자유로운 거는 그 자유로운 학과 같은 거는 할 때는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떤 면이 좋을까? 지방자치에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계기.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방과 후에 내 지역의 장애의 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같은 거. 그런 걸 저는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가 또 걸스카웃을 한 30년, 40년 가까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걸스카웃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하고 많이 그런 행사, 봉사를 많이 갔었거든. 그 의원님께서는 강서구에서 이제 서울시 의원 의정을 지역구죠, 하셨어요. 지역구. 네, 지역구를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강서구에서 현재 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한방병원을 짓냐, 그다음에 장애인 학교를 짓냐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런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네. 구별로. 네. 지금 강서구는 네. 25개 구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수급자가 제일 많아요. 수급자를 하면 돈을 국가가 이제 드리는 그 기초생활수급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장애인도 많아. 네. 거의 제발 되게 많아. 수급자 중에 들어가니까. 네. 수급자의 거의 한 장애인들이 수급자가 많아.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재정에 네. 엄청난 부담이죠. 네. 학교. 그러니까 25개 구에 그 아이들이 장애인들이 네. 한쪽으로만 몰리게 되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장애인 학교가 또 있어. 강서엔 2개나. 없는 데도 많거든. 다른 게.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님비 현상이고 나빠서가 아니라 네. 좀 골고루 좀 하라. 네. 그런 뜻에서 한 거지. 꼭 그분들 들어오는 걸 반대해서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공진학교 그 얼마나 많어. 이렇게 좋은 건물이. 근데 강서는 어디 건물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없죠. 그게 왜 그냥 고도 제한 때문에. 강서구는 고도 제한에 유일하게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데잖아. 서울시에서. 네. 근데 이제 또 김포공항에 있어서 좋은 점도 있어. 네. 공항 가기 10평이잖아.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글로벌 메디신 거리야. 글로벌 특화거리. 위로 관광. 네. 근데 위로 관광할 데가 없다니까? 그 관광에서 허준박물관 하나 구워서 구경하는데 거기 왜 있는가 하나. 그러니까 그런 저기 아깝지. 그런 체험학교를 해두면 관광객들이 와서. 왜냐면 한의학 동양에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할 데가 없어. 서울시내. 체험시킬 데가 없어. 경제적으로 된다면 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도 좀 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동네 또 장애인 모임에 조금 자문위원으로 있는데 사실
뭐 국수 잔치다 그런 것도 막 참 주는 분들 보면 참 고맙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앞장서서 만드신 분도 고맙고.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런 장애인들에게 그런 행사 자주는 못해도 한 번쯤 그렇게 식사 대접 같은 거라도 한번 한다든가 또는 장애아 가정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장애아 뭐 장학금을 좀 준다든가 그럼 참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 기금이 많이 쌓인다면 우리 단원들 조금씩 월급도 조금씩 받아가고 좀 남는다면 그런 거면 좋지. 장애인 신문사하고 같이 손잡고 하면 좋지. 안 그래? 사장님께서 그렇죠? 장학금도 좀 준다든가 또는 또 장애인 또 가정 방문도 좀 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장애인들에게 또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교육도 좀 하고 제가 장애인 날에 축사를 한번 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랬어. 같아요? 달라 했더니 달라요 그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다르다 이거야. 차별이 아니고 차이야. 조금 다를 뿐이야. 눈이 좀 땡그란 사람이고 좁은 사람 있듯이 좀 팔이 조금 불편할 뿐이야. 다리가 좀 불편할 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이쪽은 부족하지만 다른 건 더 잘하는 것도 있을 거다. 그랬더니 막 이때까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왜 차별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무슨 차별 그러면 왜 무시해당하는 것 같고 왜 그런 느낌이 들잖아. 억압당한 느낌. 차별 그럼 약간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잖아요. 네. 차이로 생각하라고 앞으로. 다르다. 네. 다르다. 얼굴이 다르듯이 조금 몸이 달라. 네. 조금 손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예를 들면 다리가 걷는 거리가 좀 달라. 다리가 불편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차이로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인신문 독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잠재적으로 장애인입니다. 지금 저부터도 당장 갔다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가 정말 불이 아니게 저가 되면 저도 그 뒤부터는 한쪽 진짜 휠체어를 타거나 누구나 다 장애인을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현재 장애인하고 나하고 뭐가 다릅니까? 미래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손잡고 저분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쪽으로 좀 바라보면서 따뜻하게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든 생각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장애인식 개선 사업단이 활동이 이제 장애인의 어떤 장애인들의 어떤 이제 자존감을 높여준과 동시에 또 비장애인들에게도 어떤 일자리에 또 수익 창출한 기회가 된다는 네. 좀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네. 근데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그냥 별로 이렇게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소중해야 돼.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팔이 불편하고 다리가 불편하고 참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든 말을 할 수 없는 농아인이든 본인이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저는 지도해주고 싶어요. 왜? 사실은요 겉은 멀쩡해도 정신적 장애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정신적 장애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겉만 장애인들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 중에 10% 이상은 정신적 장애인이 많아요. 특히 우울증, 거기다가 조울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현증, 그런 등등 이 정신적 또는 내장, 당뇨 아시죠? 그 다음에 심근경, 심장병. 겉은 멀쩡해요. 근데 걸음 조금만 걸어도 이런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장애인들 우리가 한 번은 더 좀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